지금 시간이 4시 50분. 오늘 또 출장을 또 떠납니다. 제가 이번에 컨설팅한 곳은 포항과 영덕의 경계쯤에 위치한 펜션입니다.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장점이 참 많은 곳입니다. 현재 이 펜션을 허물고 새롭게 풀빌라를 지을 고민을 하던 중에 저에게 컨설팅을 의뢰하게 됐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악수는 못하겠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래 궁금한 걸 많이 해서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서로 이거 짓기 전에 네. 기본 계획은 뭐 했다가 계속만 결정은 못 하고 마음만 왔다 갔다 그러는데 한번 컨설팅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네. 요 땅이고요. 네. 이 땅이요? 예, 이 네. 땅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네 필. 컨설팅을 의뢰한 분은 건축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숙박업과는 분야가 다른 규모가 매우 큰 공사를 하는 건축회사였기 때문에 숙박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연락해 주셨습니다. 답사 현장은 바닷가 앞 매우 멋진 위치에 있지만 땅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가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좁은 땅에 3층 높이로 올려서 객실 수를 확보하고 그리고 객실 내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봐도 그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좁은 땅에 객실 수를 확보하려고 하니 각 객실들의 면적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오래전에 만들어진 원룸형 1세대 펜션들에 비해서는 내부가 당연히 더 큽니다. 제가 만든 컨셉에 대한 기준을 따르자면 객단가를 많이 높일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아 보였다는 뜻입니다. 의뢰자분께서 직접 구상한 객실 내부 도면을 보니 매우 실용적인 구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실용적인 구조에 크지 않은 개인풀이 붙어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드렸습니다. 그 조언의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작은 객실은 집이 아니라 침실이 돼야 한다. 이렇게 조언한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통 12평 정도 하는 집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대부분은 답답한 집을 떠올릴 겁니다. 12평형의 작은 집은 보통 사회 초년생이 회사 근처에서 혼자 자취를 할 때 얻는 크기의 집입니다. 또는 재산이 많지 않던 시절 신혼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부부의 첫 번째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애틋하고 애잔하게 기억되기도 하지만 사실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닙니다. 너무 좁은 집이기 때문입니다. 12평짜리 집을 떠올리면 일단 거실이 매우 작습니다. 부엌과 거의 붙어있는 작은 공간을 거실이라고 부르고 옹벽을 쳐서 크지 않은 안방을 만들고 그 옆에 작은 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벽을 쳐서 화장실을 만들어 놓습니다. 결국 주택이 갖춰야 될 공간을 다 갖추되 답답하고 좁은 집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행지에서 많이 이용한 멋진 호텔들의 경우 보통 12평에서 13평 정도 되는 곳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호텔 객실에 들어섰을 때 작고 답답하다는 느낌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탄성을 자아낼 만큼 멋지고 시원한 모습에 감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12평이라고 할지라도 앞서 설명한 주택이 갖춰야 될 것들을 모두 갖춘 자취방은 거주를 위한 공간, 즉 집이고 탄성을 자아낸 호텔 객실 공간은 집이 아닌 침실이기 때문입니다. 즉, 현관을 열었을 때 집 구조가 아닌 현관문을 열었을 때 침실이 돼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작은 객실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도 매우 넓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아파트의 안방 크기는 아마 8평도 안 될 겁니다. 제가 직접 재보지 않았지만 8평이 뭡니까? 6평도 안 될 겁니다. 즉 12평짜리 침실은 럭셔리하고 큰 공간이라는 인식이 들 수 있도록 연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객실을 만들어야 한다면 집이 아니라 침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의뢰자분께 침실을 메인으로 연출된 많은 숙소의 사진들을 소개해드렸고 평면의 변화와
객실 연출 공간에 대해서도 조언해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객실에서 주방이 보이게 되면 살림집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 주방은 안 보이는 위치가 좋고, 객실 내부를 더욱 넓고 재밌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긴 직사각형 모양으로 뽑는 등 여러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1초도 되기 전에 객실 내부를 모두 파악할 수 있다면 참 재미없는 객실이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집이 그런 형태입니다. 안방이 그런 형태입니다. 거의 반듯한 정사각형입니다. 투숙객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구조의 객실로 만들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이 유리합니다. 작은 객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진 촬영 각도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한 객실이라면 직접 눈으로 봤을 때 멋진 공간이라기보다는 사진 촬영했을 때 멋진 공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어차피 소비자들은 인터넷에 사진을 보고 객실을 결정하기 때문에 멋진 객실 모습에 반응합니다. 즉, 사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객실을 꾸밀 때에는 사진이 잘 받을 만한 공간을 꾸미고 연출을 해야 됩니다. 보통 안정적이고 깊은 공간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회화 기법에서 사용되는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시 화각이 엄청나게 넓은 광광 렌즈로 촬영을 하게 되면 화면의 양 옆에 왜곡이 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각으로 촬영했을 때 안정적인 구도로 촬영이 가능해야 합니다. 광고를 위한 홈페이지 등의 사진들은 전문가가 촬영을 하지만 투숙객들이 촬영해서 SNS에 올릴 때는 보통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약 24mm 정도의 화각에 충분히 멋지게 담길 수 있는 공간이 연출돼야 됩니다. 넓은 객실이라면 객실 어디서 촬영을 해도 안정적인 구도로 촬영이 가능하겠지만, 작은 객실에서 안정적인 구도로 촬영각을 뽑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실을 꾸밀 때 의도적으로 촬영 각도를 예상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멋진 침실을 만들기 위해서 구상해야 될 평면 구조와 그리고 홈 스타일링까지 해야 될 것들과 설명해야 될 것들이 이 영상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천천히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뢰자분과 긴 대화를 나누고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최근에는 장거리 출장이 많아서 운전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치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들처럼 익숙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장거리 운전은 참 피곤합니다. 한참을 달려서 이제 거의 저도 도착할 때가 됐습니다. 한 10시간, 왕복 한 10시간 정도는 운전한 것 같네요. 오늘 아침에 떠났는데 한 1시간 조금 얘기하고 바로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벌써 밤이 됐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집까지 잘, 아직 도착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에 제가 그 펜션 사업에 관련된 좋은 내용을 잘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